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스윙,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같이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머니케어 뉴스는 9할 이상의 성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214번째까지 수익 실현 의견을 진행을 했고요. 보통 손실 의견은 18번째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리고 남아있는 거, 트러블 있는 거, 두세 종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또 우리가 진행을 해가면서 어려운 경우도 극복해 나가고, 때로는 시간을 줄 땐 주고, 정리할 땐 정리하고, 수익 내는 것들은 빨리빨리 만들어 나가면서 앞으로 고고고 하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수능일이라서 제가 개장 전에 여러분들하고 내용을 좀 공유해 보고자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좀 사실 뉴스가 좀 많이 돈 것 중에 하나가 CX에 관련된 내용이다. 삼성전자가 CX에 관련된 부분에서 신제품을 출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고 있는 것들 또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보면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 또 트러블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도 우리가 체크해 보면 좋겠고요. 올해 들어서 이제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상장을 좀 했는데요. 그것들에 대한 또 의견, 또 우리가 어떻게 또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예, 제가 10월 말부터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12월 달 되면은 코스닥 시장이 좀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바이오 제약 쪽도 상당히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순환매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1월 한 10일쯤 되면서도 그쪽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잘 움직였던 그런 내용들을 기억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성견지명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머니큐어 뉴스가 흐름을 잘 타고 가는 것들이다.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매달 우리가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 의견을 갖다 들여가면서 진행을 해 나가는 내용들입니다. 최근에 보면 여러분 포트폴리오 개수가 조금 늘어났을 겁니다. 왜? 비중이 조금씩 낮아졌죠, 과거보다. 점점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점점 조금씩 조심해 가면서 우리가 또 평단 조절을 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주식이라는 건 매수하고 나서 바로 상승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떻게 돼요? 매수한 이후에 그 하방 쪽에서 잘 또 평단 조절하면서 상승할 시점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보유자 영역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스윙 거래, 롱숏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또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서 상당히 속도전이 좀 빠른 그런 채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우리는 종목을 갖다 계속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여러분 쉬운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 이거 좋아요라고 해서 3개월 전에 이야기해서 수익이 50, 60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거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들고 있든가. 그렇게 따지면 저도 이제 10월 말에 이야기 드렸던 알테오자냐, 이각경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 40% 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그런 식으로 의견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거는 실제로 착시 현상이에요. 실제로 아마 실전을 하시다 보면 그거 못 들고 있다니까. 절대 못 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렇게 매크로가 흔들리고 있는데 11월 초에 들고 있던 것들을 갖다 보유하고 가시기를 쉬울 것 같아요. 그 정도라고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포인트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실전 투자 같이 해보시면 제가 하고 있는 내용이나 스트레스 안 받고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 졸이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또 월간 복리 수익을 또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3년 저랑 같이 하시면 분명히 자, 2억 정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로또만큼은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월간 또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뭐한다? 바로 그것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가는 내용이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오프라인 미팅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11월 8일 날이죠. 사실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도 말입니다. 그날 손절을 다 쳤다 하더라도 저는 손실분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번 게 얼마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면 올해 수익 낸 거에 10%밖에 손실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0달 동안 만들어 온 것들이 엄청나게 그레이트 했던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또 새롭게 또 편입하신 또 신규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적응을 천천히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스몰캡 같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때 좀 비중을,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제가 초기 비중을 뭐 30%가 뭐 1,000만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면 스몰캡 같은 경우는 그거야 3분의 1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지. 그래서 이게 자기가 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좀 기본적인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취지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졸다가 롯데주주 알람이 딸랑딸랑 울려서 여러분들에게 2025년 214번째 11월 9번째 수익 실현 의견을 진행을 했는데요. 아마 제가 말씀드린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더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보면 11%에서 13% 정도 내용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더 만들어 내셨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거 생각 없이 제가 보내드린 메시지가 나올 때 바로 매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10% 전후하는 정도는 수익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또 2시 반쯤에 제가 좀 졸다가 깜빡깜빡 졸다가 말입니다. 이 시간 되면 사실 상당히 졸리긴 해요. 그래서 브리핑 준비하기 전에 제가 알람도 걸어놔서 잠깐 깨고 나서 좀 정신 차린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또 3시 브리핑 진행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어제는 뭐 그렇게 진행이 됐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아침 일찍 여러분들에게 제가 퀄리터스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좀 관심 있으시면 저 매수 관점으로다가 시초가에 좀 진행을 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CX에 관련주에서 가장 우리가 관심을 받는 것들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것들 코리아 서키트 이런 것들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네오셈도 상승을 좀 많이 했고요. 엑시폰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낸드 관련된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 또 반대쪽에 보면 이쪽하고 이쪽은 조금 다르다라고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컨트롤링 관련된 칩, 요거 개발을 하는 쪽이 있고요. 인터페이스 관련된 건 퀄리터스 반도체인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하고 오픈 에지 테크놀로지 갖고 했는데, 뭐 소소하게 수익 내고 나오긴 했습니다. 사실 연말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라든지 퀄리터스 반도체 둘 중에 하나 정도를 여러분 선택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주가 위치나 또 움직임이나 세상의 관심사로 보니까 퀄리터스 반도체가 요즘은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보다 조금 더 인기가 더 많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미 이제 네오셈 에스컨 코리아 서킷들은 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제가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거면 여러분이 당황하실 수 있잖아요. 낮은 곳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면서 우리가 연말까지 또 CES까지 볼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왼쪽에 있는 오픈에지 테크놀로지하고 퀄리터스 반도체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린 건 퀄리터스 반도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뭐 최근에 보면 이렇게 상승을 했죠.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수익을 좀 만들어내고 조정이 아주 그냥 세게 들어왔죠. 원래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61일선까지 다 왔고요. 여러분들이 뭐 오늘 여기서 16,000원 정도의 매수를 한다 이렇게 친다 하더라도요. 하방은 좀 열어두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비중 15% 정도만 가시죠.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것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대형주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한 15%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뭐 이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방 쪽에서 좀 열어두고요. 그래서 여기서 접근을 좀 해 나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리 잡으면 위로 올라가는 것들이고요. 여기서 아래쪽으로 눌리게 되면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뭐 15% 잡아주고 14,000원까지는 열어두고 항상 하방 리스크는 우리가 대응을 할 준비를 해놓고 왜 이 하방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준비 안 해놓고 만약에 공략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눌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방은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아니 올라가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냥 올라간 거 올라간다 하다 우리가 수익 내면 되는 것들이고요. 항상 주식은 걱정해야 될 부분을 미리 준비해 놓고 마인드를 컨트롤을 해 놓은 상태.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6,000원 했는데 14,000원까지 온다고 해도 15,000원 평단 맞추면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라인에서 잡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가격 경쟁력입니다. 남들이 얼마만큼의 주가 포지션에서 많이 들고 있는가. 그러면 저수준은 갖다가 그 밑으로 내려가면 매물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좀 다른 구간이잖아요. 이 8월달 제가 저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월 말쯤에 저점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저점을 확인한 것들은 매크로 여러 가지 부분이 다 안 좋을 때 그리고 가장 예를 들어서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쪽 분야는 어떻습니까? 항상 신제품 출시가 되고 CXL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 결과적으로 CES 앞두고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종목이면 틀림없어요. 이 종목을 갖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뭐 3월부터 한 6월, 7월 사이에 거래를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하수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마 제가 4월부터 한 6월 사이 그 사이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적이 없을 거예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간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세상을 우리가 거래하는 데 있어서 다 어떤 종목은 언제쯤 거래하는 것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어떻게 돼요? 자금이 들어오는 그게 다 물 들어올 때 노짓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 관련돼서 제가 그동안 이야기 드리지 않았던 유일 로보틱스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슈가 상당히 많고, 다음에 로보티즘만큼이나 또 상승 여력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SK하고도 또 우리가 상당히 많은 또 거래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로봇 관련된 대부분 보면 흑자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 로보틱스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주가가 크게 훼손되는 그런 상황은 발생이 되지 않는다. 이 점이 상당히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하고 뭐 짬짬이로 거래해왔던 뭐 하이젠, 아니면 SBB테크, 뭐 SBB테크도 뭐 다 그렇긴 한데 약간씩 소폭의 적자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유일로또무슨 그렇지 않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캐파 확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진행이 되면 항상 산일전기 옛날에도 얘기 드리고 뭐 최근에 보면 캐파 증산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런 것들이 있게 되면 주가가 어느 정도 가다가 좀 눌린다 하더라도 다시 캐파를 통해서 PQ가 늘어나는 그런 과정이 생길 때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크게 걱정할 내용은 별로 아니다. 그리고 해외 매출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뭐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고 공장 증설하고 뭐 이런 내용들도 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산업이 성장하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실 거다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별로 이야기 드릴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SK그룹하고 전력적 관계를 가져가며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러면 유일로토프트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공략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해 간다 하더라도 그뭐 걱정할 만한 내용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것도 CES 앞두고 나면 로봇 관련된 한 번 더 테마가 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뭐 젠슨왕 CEO면서 에이펙 그 구간에서 조금 많이 주가가 로봇 관련된 주가가 올랐잖아요. 지금쯤이 다시 또 조정이 들어오고 다시 또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슬슬 분할 매수 해주면서 가면 되는 그런 구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여기 요 구간 그 현재 주가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빗금을 좀 쳐드릴게요. 그 구간이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해줘야 되는 구간이고요. 뭐 어쩌라고 한 7만 5천 원 정도 수준까지 평단으로 맞춘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시장 상황 잠깐 체크해 보면서 오늘도 뭐 신규 매수 한 10% 진행을 하고요. 하방 쪽으로 들어올 때 또 10% 정도 하게 해서 뭐 평단 조절해 가면서 비중 한 30% 정도까지는 한번 맞춰보면 괜찮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은 그래도 좀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적정한 뭐 기본 밸류, 그러니까 그 투자 금액을 설정해서 가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SOS랩이라든지 뭐 RS 오토메이션 이런 것들은 초기 비중을 가져갈 때도 다른 것들보다 좀 작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어떻게 되냐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 묵직한 것들 같은 경우는 조금 비중을 좀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조금 더 기본 비중을 조금 중형주 정도 수준은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파마 리서치 관련돼서 여러분들도 빡침이 있거나 걱정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량을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원인이 파악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할 텐데요. 결과적으로는 해외 리주란 판매가 감소해가지고 야, 그 성장이 멈추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뉴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주가가 사실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리주란 매출이 정상적으로 다시 올라온다고 하면 주가는 다시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저는 올라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도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애널리스트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가를 갖다가 목표가를 하향시켜야 될 이유는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차익물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벌어져 있고 매크로가 상당히 그 기간 동안에 별로 좋지 않았던 거 그것만큼은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인을 찾아내고 나면 그 걱정이 좀 사라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인은 해외 리주란 유통사 불법 재고 판매 방지 조치 이것을 진행을 하면서 약간 매출이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 부분이 진행이 되고 다 이제 사실은 그렇잖아요. 유통기간 지난 걸 갖다가 유통해버리면 문제가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 파마리서치가 잘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전 저 내용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이렇게 봐줘야 되지 않나 긍정적으로 봐줘야 되지 않나 파마리서치가 정말로 건전하게 예를 들면 관리를 좀 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또 반대로 해봤는데 말입니다. 의외로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보면서 개미 털긴 하네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도 저 내용을 갖다 파악해보고 나시면 그래서 저는 크게 걱정할 내용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이더스도 제가 어제 FN 가이드 관련된 내용들 좀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한번 체크해보면서 제 말이 일리가 있는지 한번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들은 다른 것들 다 괜찮았다. 뭐 화장품 미국 수출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인은 찾아냈다 생각하면 다마 리서치에 대해서 저는 큰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더 자리 잡고 양봉 터질 때 저는 매수를 좀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비중을 갖다 좀 잡아서 그리고 제가 평단가도 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구간까지 이하로 맞춰놓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차트 보면서 그 부분은 이야기 드릴 거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 목표가는 이렇게 목표가를 낮춘 데도 있고요. 삼성증권이 항상 보면 좀 보수적으로 보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갖다 가만히 보면 다 비슷한 내용을 써놨어요. 그런데 저는 줄이고 좀 써놨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쥬란의 매출이 감소한 이유.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예, 그렇죠. ESG 관련된 차원에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과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긴 한데 좋아요. 우리가 아주 나쁜 보수적으로 봐서 삼성증권 관련된 그죠? 보수적인 의견으로 목표가 64만 원만 모으자고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을 갖다 버려야 되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건 55만 6,660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니까 절로 걱정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만 평단 낮춰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외국인 기관들은 도대체 평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54만 원 이하로만 가면 그리고 기다려주면 답은 나온다 이겁니다. 더 밑으로 더 내칠 수 있다. 그러면 수익성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직전 120일, 직전 6개월이겠죠. 그래서 평단가를 계산해 보면 대부분 54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중도 작지는 않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54만 원 이하로만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시간만 주면 충분히 수익으로 또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55만 5천 원, 뭐 55만 6천 원,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아마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40만 원으로 간다. 그래서 평단 낮춘다. 그리고 비중 30에서 60%로 올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여러분 계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현재 주가에서도 제가 볼 땐 충분히 계산이 나오는 수준이고요. 자, 지금 뭐 서둘러 살 필요는 없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빨간 양복이 들어올 때 그때쯤 하는 것이 에너지 낭비가 가장 적다 이런 표현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버리면 안 돼요. 내용이 있으니까 시장에서 받아줄 거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제가 볼 때는 뭐 시간이 뭐 1년씩 걸려 뭐 이렇게 되면 그것들은 정리하고 다른 걸로 진행하면 되는데 이거는 봄날이면 분명히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키움증권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보는가라고 보니까 여기만 볼게요. 매출 부분하고 진행되는 거. 그러면 매출 부분이 지금 정체되고 있는 구간이 4분기하고 1쿼터 이 구간이지 않겠어요? 여기서 보고 있는 가이던스는요. 분명히 4쿼터가 3쿼터보다 훨씬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3쿼터 실적 보고 주가가 하락한 거니까 4쿼터에서 어떻게 돼? PQ 증가하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리바운딩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4쿼터에서 1쿼터 넘어가면서 한번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차익률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또 2분기, 3분기 성수기는 2쿼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쿼터, 3쿼터 넘어가는
올라가는 것들이니까 선반영할 테니까 우리가 4월달, 5월달 요 정도에 아마 단기적인 고점이 형성될 거예요. 우리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목표가 뭐 삼성증권이 얘기하는 64만 원의 가치는 언제쯤 형성이 될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내년도 2쿼터에서 3쿼터, 특히 이제 2쿼터겠죠. 그래서 보통 꼽히는 봄이 오면 5월 5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쯤 정도 수준에서 피크점 올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정도 기간 충분히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짧게는 제가 볼 때는 바로 아마 해가 바뀌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리바운딩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주어야지만 그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보통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뭐 제가 생각하는 222동평 이 아래쪽 들어가면요 매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것들은 자 50만 원 이 정도까지 맞출 수 있으면 충분한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구간보다 아래쪽으로 맞춰놓으면 쫄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에게 애프터 서비스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고요. 옛날에 셀트리온도 이런 경우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 경험치도 또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10년 전인가? 뭐 이쯤 된 것 같은데요. 그때도 아마도 셀트리온이 막 잘 나갈 때, 코스닥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생각이 좀 나기 또 하네요. 다음으로 또 기대해 보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대한조선입니다.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상장을 했죠. 그래서 보유해서 물량도 좀 있고 한데요. 뭐 제가 볼 때 2월 1일 날 보유해서 물량 안다 H자산 여기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좀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 같은 경우도 많이 뭐 매물을 내놓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도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다 계산해 보면 동사가 현재 밸류에이션 상은 사실 10이 안 됩니다. PER이. 그러니까 좀 괜찮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사실 좀 한 1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는 뭐 조금만 눌림 들어오면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드립을 해서 또 한 번 또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2월 달이니까 제가 볼 때 앞으로 이제 11월, 12월, 1월 이렇게 세 달 남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한 번 정도는 저점 찍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치고 올라가다 다시 눌려주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이게 오랜 또 거래를 하다 보면 그런 경험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목표가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계산을 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제가 보는 건 그냥 전체적으로 시장이 흘러가는 흐름을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는 거고요. 자, 2월 달 이후에도 여러분 이 종목은 한번 쳐다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서 뭐 좋아요. 오르지 않았어. 그래서 낮은 점에 샀는데 오르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빌빌거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가셔도 되는 부분도 같이 존재한다. 그래서 설사 미스테이크 한다 그래도 우리가 실수를 극복할 수 있는 내용들은 충분하다. 그런데 뭐 비중 100% 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역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비중 15% 정도나 20% 정도 담아서 가다가 올라가면 땡큐. 다시 뭐 안 올라가고 빌빌해. 아래쪽으로 눌려. 그러면 그 아래쪽 눌린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평단 조절해주는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접근하시면 그리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원유 운반선, 석유 제품 운반선, 뭐 여기가 주력인데요. 여기가 이제 연료 효율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상당히 잘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부터 정부가 좀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거잖아요. 에너지 수송에 대한 부분도 국내에서 수송을 많이 담당을 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요. 왜냐면 우리가 국제 경쟁력이나 또 어쨌든 나라의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해외에다가 뭐 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운송을 맡기는 일 그런 거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정책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메인 팩트는 아닌데 그런 내용도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 동사 같은 경우 결국은 앞으로는 성장성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들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전혀 뭐 걱정할 일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들어서 이미 3년치 일감을 좀 확보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종목이 상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흐름을 잘 보면서 우리가 나중 구간에 공략을 해주는 그런 포인트만 좀 체크해 주시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제가 좀 낮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조선사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밸류에이션이 뭐 한 대략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13에서 뭐 높은 거는 뭐 한 20까지 가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기본적으로 뭐 대형 사하고 비교할 건 아닌데 어쨌든 영업이익률이나 내용으로 봐서는 동사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수준까지 밸류에이션 받을 만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반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대한조선 같은 경우 PER 15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보통 보면 지금 이쪽 수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기존 대형사들 같은 경우는 PER이 보통 지금 한 20 정도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그런 스펙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지금 12 이하로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낮은 구간이 틀림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IPO 기업들, 신규 상장한 기업들은 한번 상장을 하고 고점 찍고 쭉 올라와서 바닥 친다. 뭐가요? 보호에서 터지고 나서 바닥 쳤을 때가 보통 보면 3개월 보호에서 6개월 보호에서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1년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저점이 나타난 것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구간이 이 정도는 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포인트에 마음에 드시면 해볼만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넘어가 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것들은 지금 대략 보면 한 6만 원 정도 수준에서 잡잖아요. 그러면 7만 원만 가도 기본 수익률은 나오죠. 그 정도는 뭐 우리가 한두 달 사이도 충분히 즐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뭐 문제가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만한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매물대가 여기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는 빈 공간으로 보시면 돼요. 맥스는 한 7만 5천 원까지도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오늘 뭐 매수하자 이렇게 표현 드리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제가 별도로 브리핑 시간에 다시 이야기 드릴 테니까 같이 공유해 가면서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부 시간에 만날게요.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